소담한 언덕 위 오래된 주택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마을. 그 마을의 끝자락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2층 양옥집. 그 집의 지붕 위에는 늘 이상하게도 화분 하나가 놓여 있었다. 허름한 난간옆 위태롭게 놓여진 검붉은 화분. 그 안에는 마른 듯 푸른 듯한 이름 모를 식물이 자라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화분집이라 불렀다. 그 집의 주인은 78세의 정정자 할머니. 성격은 조용하고 말수가 적으며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이었다. 남편은 30여 년 전 사고로 세상을 떴고 자식은 한 명 있었지만 연락이 끊긴 지 오래다. 이웃들 사이에선 정자 할매는 원래 좀 이상했어 라는 소문이 돌았고 아이들은 그 집 앞을 지날 때면 괜히 속삭이며 빠르게 걸음을 재촉하곤 했다. 어느 여름 아침 이장 부부가 시장에 다녀오다 화분집 앞을 지날 때였다. 이장 아내, 아직도 저 화분 그대로네. 안 떨어지나 몰라. 이장, 그 할매가 일부러 안 치우는 거라더라. 무슨 약초 심어뒀다나. 그때 지붕 쪽에서 툭 하고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이장 부부는 깜짝 놀라 위를 쳐다봤지만 지붕에는 여전히 화분 하나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며칠 후 화분집 바로 옆집에 살던 중년 여성 오미자 씨가 실종됐다. 그녀는 동네 반장이었고 평소 부지런하며 마을 어르신들 살피기를 좋아하던 사람이었다. 실종된 날 그녀는 정정자 할머니의 집을 방문하겠다고 남편에게 말한 뒤 자취를 감췄다. 동네 사람들은 처음엔 단순한 가출이나 여행일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3일이 지나고도 연락이 없자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화분집에도 방문했다. 그러나 정정자 할머니는 잠긴 대문 안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다. 경찰, 할머니, 오미자 씨가 실종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이 여기라고 해서요. 정정자, 작은 목소리로. 나는 아무도 안 만났어. 그런 사람 온 적 없어. 경찰은 문을 열지 않는 이상 강제 수색을 할 수 없었고 사건은 일단 보류됐다. 그날 밤 동네 아이 하나가 친구들과 장난치다 공을 화분집 담장 안으로 떨어뜨렸다. 용기 있는 척 들어갔던 아이는 공을 주우려다 마당 구석에서 무언가 희끄무레한 헝겊덩어리를 보았다. 아이, 뭐지? 사람 손 같은데. 그는 그대로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고 그 이야기는 다음날 온 마을에 퍼졌다. 하지만 경찰은 이를 단순한 아이의 상상으로 치부했다. 누구도 증거를 찾지 못한 탓이었다. 정정자 할머니는 이후 더 깊은 침묵 속으로 들어갔다. 외부에 나오는 일도 거의 없었고 유일한 외출은 새벽녘 지붕으로 올라가 화분을 들여다보는 것이었다. 지붕 위에서 마치 누구와 대화하듯 손짓을 하고 중얼거리는 그녀의 모습은 이웃들에게 점점 기이한 공포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어느 날 이장 부부의 딸이 핸드폰으로 화분집을 몰래 촬영했다. 영상엔 희미하게 포착된 지붕 위에 그림자 하나. 정정자 할머니가 아닌 또 다른 누군가의 형체였다. 딸, 엄마 이거 지붕에 둘이 있어. 다음 장면에서 화분은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화면이 꺼지기 직전 누군가 카메라 쪽을 쳐다봤다. 이상한 것이었다. 정정자 할머니는 카메라 방향을 모르고 있어야 했다. 그녀는 지붕 위를 바라보고 있었으니까. 그러나 화면 속의 사람은 분명히 그 정면을 보고 있었다. 밖의 어둠은 유난히 짙었다. 장마가 끝나고 맑아진 날씨였지만 그날 밤은 이상하게도 골목 하나하나가 눅진한 그림자로 젖어 있었다. 혜미는 주방에 서서 컵에 물을 따르다 문득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누군가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뒷목이 서늘해지는 느낌. 또 시작이네. 며칠 전부터였다. 마치 집 안 어딘가에 다른 누군가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던 건 분명 혼자인데 누군가의 기척이 있었다. 낮에는 아무 일도 없는데 밤만 되면 누군가가 집안을 배회하는 것 같은. 그녀는 불 꺼진 거실을 바라보았다. 거기 누구 있어요? 답은 없었다. 그 순간 베란다 창문이 저절로 열렸다. 혜미는 놀라 컵을 떨어뜨렸고 유리가 산산이 깨졌다. 다음날 관리실에 문의했지만 그날은 바람도 거의 없었다. 눈말뿐이었다. 며칠이 지났다. 혜미는 어느 날 아침 지붕 위를 보았다. 그 화분이 움직여 있었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위치가 바뀌어 있었다. 항상 지붕 가장자리에 있던 화분이 오늘은 중앙 쪽으로 옮겨져 있었다. 누가 옮긴 걸까? 경비 아저씨, 혹시 우리 지붕 위에 올라간 사람 있나요? 지붕이요. 거긴 열쇠도 없고 올라갈 방법도 없는데요. 화분이 움직여 있었거든요. 에이, 바람 탓 아닐까요?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 화분은 꽤 무거웠다. 성인 남자가 두 손으로 들어야 할 정도의 무게. 바람이 옮길 수 있을 리 없었다. 그날 밤 혜미는 지붕 쪽을 향해 CCTV를 설치했다. 이틀 후 영상을 확인한 혜미는 숨을 멈췄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자정 무료. 화면 한 구석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희미한 형체.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람보다 더 왜곡된 실루엣.
그 그림자는 조심스럽게 지붕으로 기어올랐고 화분을 살짝 밀어 위치를 바꾼 뒤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 장면을 반복 재생하며 혜미는 소름에 온몸이 굳어졌다. 저건 도대체 뭐야? 화면을 확대해도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다만 움직임에서 느껴지는 건 의도였다. 누군가 무언가를 꾸미고 있다는 건 장난이 아니었다. 며칠 후 그녀는 위층 주민 장수정을 찾아갔다. 같은 4층이지만 지붕과 가장 가까운 집. 혹시 요즘 이상한 일 없었어요? 장수정은 창백한 얼굴로 웃었다. 혹시 지붕 위 화분 얘기? 네, 그거요. 어떻게 아세요? 나도 봤어요. 며칠 전 새벽 3시쯤에 창문 열려 있어서 나가보는데 지붕 위에 누가 있더라고요. 누구였어요? 그게 그 사람. 웃고 있었어요. 누가요? 모르겠어요. 얼굴은 어둠에 가려졌는데 웃는 소리만 계속 들렸어요. 장수정은 말을 더 잇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다. 그날 이후 혜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고 느꼈다. 그녀 말고도 이 집 어딘가에서 누군가를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날 밤 혜미는 악몽을 꿨다. 지붕 위에서 화분이 깨지고 그 안에서 피가 흐르는 장면. 누군가 비명을 지르며 추락하는 소리. 잠에서 깬 그녀는 식은땀에 흠뻑 젖어 있었다. 책상 위엔 누군가 올려둔 듯한 메모 한 장이 있었다. 계속 보다 보면 결국 내가 그걸 기억하게 될 거야. 그녀는 그 메모를 쥐고 다시 CCTV를 돌려보았다. 화면 속 지붕 위에서 움직이는 형체. 그 형체는 이번엔 화분을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희미하게 비친 그것은 어린아이의 팔처럼 보였다. 혜미는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수색 결과 지붕 위엔 아무것도 없었다. 화분도 멀쩡했고 CCTV엔 아무것도 녹화되지 않은 상태였다. 영상요, 메모요, 그런 건 없습니다, 고객님. 담당 형사는 지친 눈빛으로 말했다. 그녀가 믿고 있던 모든 증거는 흔적 없이 사라져 있었다. 그렇다면 내가 미친 건가?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온 그녀는 다시 지붕을 올려다봤다. 그리고 거기엔 다시 화분이 가장자리로 옮겨져 있었다. 혜미는 그제야 깨달았다. 화분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무언가가 그 안에 숨어 있다는 걸. 화분 안에는 누군가의 기억이 묻혀 있다. 누군가는 그것을 숨기려 하고 누군가는 그것을 다시 꺼내려 한다. 그 비밀은 이제 곧 드러날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그 비밀을 마주하는 순간 혜미 역시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혜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새벽 4시 커튼 틈 사이로 희뿌연 여명이 스며들고 있었다. 베개 옆엔 아직도 그 메모가 있었다. 계속 보다 보면 결국 내가 그걸 기억하게 될 거야. 그녀는 누군가 이 집에 들어와 그 종이를 남겼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문제는 아무도 들어온 흔적이 없다는 점이었다. 창문은 닫혀 있었고 CCTV는 작동 중이었지만 그날 밤의 기록은 전부 사라져 있었다. 영상 파일 자체가 없었다. 마치 누군가 치밀하게 삭제한 것처럼. 그날 이후 혜미는 자신의 기억까지 의심하게 되었다. 가끔 거실을 지나다 보면 텔레비전 화면에 누군가의 실루엣이 스쳐가는 걸 본 것 같았고 욕실 거울에는 낯선 얼굴이 어렴풋이 비치기도 했다. 그러나 뒤돌아보면 아무것도 없었다. 이러다 진짜 미치겠네. 혜미는 자신의 핸드폰을 들어 다시 CCTV 앱을 켰다. 실시간 영상은 멀쩡했다. 하지만 어젯밤 영상은 여전히 없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클라우드 서버를 뒤졌다. 그리고 발견했다. 삭제된 줄 알았던 백업 파일 하나. 재생. 영상 속 시간은 새벽 2시 57분. 카메라가 지붕 쪽을 비추고 있다. 아무것도 없다. 몇 초가 흐른다. 갑자기 화면 가장자리에서 검은 형체 하나가 천천히 기어나온다. 인간처럼 보이지만 팔과 다리의 길이가 불균형하고 몸을 움직일 때마다 뼈가 부러지는 듯한 소리가 난다. 그 형체는 화분 앞에 멈춰 섰다. 그리고 그 안을 천천히 들여다본다. 한참을 그렇게 쳐다보더니 고개를 돌려 카메라를 정확히 응시했다. 혜미는 화면 앞에서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그 형체의 눈은 분명했다. 사람의 눈이었다. 그러나 그 눈엔 공백이 없었다. 까만 동공만이 가득했다. 그리고 입이 열렸다. 영상엔 소리가 없지만 입모양은 확실했다. 기억해. 그 순간 혜미의 머릿속에 어떤 장면이 강제로 떠올랐다. 어린 시절, 지금 이 집에서 6살쯤 되어 보이는 혜미가 마당에서 화분을 들고 놀고 있다. 그리고 그 옆엔 다른 아이. 얼굴은 흐릿하지만 분명히 존재했다. 남자아이. 둘은 장난을 치며 웃고 있었지만 그날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졌던 것 같았다. 깨어나지 못한 기억, 억눌렀던 과거. 그 남자아이는 더 이상 돌아가지 않았고 아무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혜미는 눈앞이 어지러워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날 밤 그녀는 또다시 꿈을 꿨다.
화분이 깨지고 그 안에서 새하얀 뼈 조각들이 튀어나온다. 그 뼈들 위로 검은 물이 흘러나오고 집안 가득 퍼진다. 그 와중에도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넌 약속했잖아. 아무에게도 말 안 하겠다고. 꿈에서 깬 혜미는 창문을 벌컥 열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그녀는 입을 틀어막고 한참을 울었다. 이 집이, 이 화분이 단순히 괴기한 존재의 장난이 아니라 어쩌면 자신의 과거가 만들어낸 악몽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다시 CCTV를 돌려봤다. 이번엔 지붕 아래 벽 쪽을 살폈다. 그리고 카메라 구석에 희미하게 뭔가가 쓰여 있었다. 낡은 붉은색 스프레이 자국. EM 97.0802. 혜미는 숨이 막혔다. 그건 자신이 초등학교 1학년이던 해였다. 바로 그날, 어쩌면 그 아이가 사라진 날일지도 모른다. 화분은 다시 지붕 가장자리로 돌아가 있었다. 이제 혜미는 알고 있다. 이 집 위에서 무언가 끔찍한 일이 있었고 자신은 그 기억을 지워버리려 했다는 걸. 하지만 기억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건 화분 속 어딘가에 살아있고 밤마다 그녀에게 속삭이고 있었다. 기억해. 그래야 끝낼 수 있어. 어떤 끝이 다가오고 있었다. 비가 오는 밤이었다. 쏴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가 마치 누군가 두드리는 소리처럼 들렸다. 혜미는 거실 한가운데 앉아 전등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 있었다. CCTV는 떼어냈다. 경찰에 가져갔다가 돌려받지도 못했고 그날 이후 똑같은 증거가 다시 찍히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매일 지붕을 바라보았다. 가장자리에 놓인 화분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하지만 그날 밤 무언가 달랐다. 창밖으로 보이는 화분이 흔들리고 있었다. 바람 때문이 아니었다. 움직임은 규칙적이었고 안에서 뭔가가 꿈틀거리는 듯했다. 혜미는 천천히 창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었다. 그 순간 혜미야, 뒤에서 누군가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분명한 목소리였다. 하지만 그녀는 혼자였다. 혜미는 천천히 뒤돌아봤다. 텅 빈 거실. 아무도 없었다. 누구야? 작게 중얼이며 그녀는 휴대폰 손전등을 켰다. 그 빛이 닿는 곳엔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 창밖의 화분이 사라져 있었다. 혜미는 숨을 삼켰다. 그리고 뒤이어 지붕 위에서 쿵 하고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창문을 닫지도 못한 채 그대로 뒷걸음질 쳤다. 숨을 참고 핸드폰을 들어 경찰에 전화를 걸려는 순간 띵동. 초인종이 울렸다. 누구세요? 답은 없었다. 다시 띵동. 그녀는 주방 쪽으로 조심스레 이동해 인터폰을 확인했다. 화면 낸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그 인터폰 화면 구석, 젖은 화분 하나가 문 앞에 놓여 있었다. 혜미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그게 왜 거기에 있지? 그녀는 문을 열지 않았다. 그대로 뒤로 물러나며 방 안으로 숨어들었다. 커튼을 치고 문을 잠그고 침대 밑에 숨어서 핸드폰을 붙잡았다. 그러다 문득 그녀의 폰 화면에 새로운 사진 한 장이 뜨는 걸 봤다. 최근 항목에 저장된 적 없는 사진. 그 사진 속에는 자신이 잠든 얼굴이 담겨 있었다. 바로 이불 속 지금 그녀가 있는 방에서. 이게 뭐야? 대체 이게 뭐야? 혜미는 눈을 감고 울음을 삼켰다. 그날 밤 지붕 위에 또 다른 화분이 하나 더 올라갔다. 며칠 후 장수정이 경찰에 신고했다. 혜미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경비 아저씨도 택배 기사도 모두 그녀를 본 지 오래라고 했다. 경찰이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집안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거실 테이블엔 반쯤 마신 커피와 접힌 메모지 하나가 있었다. 기억났어요. 그 화분 속에 있던 게 나였어요. 창밖 지붕 위에는 화분이 정확히 4개 놓여 있었다. 가장자리에 하나, 중앙에 2개, 그리고 어딘가 묘하게 기울어진 4번째. 장수정은 창문 너머로 그것을 보며 소리 없이 뒤로 물러났다. 그게 왜 또 하나가 늘어난 거지? 그녀는 알 수 있었다. 다음은 자신일 수도 있다는 것을. 그날 이후 장수정의 집에서도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다. 거울 속에서 뒤늦게 따라 움직이는 자신의 모습, 밤마다 어긋나는 벽시계, 무심코 듣게 되는 속삭임. 내가 봤잖아. 이제 너도 기억해야지. 도시 외곽, 오래된 주택가의 좁은 골목. 어둠 속에서 한 집의 지붕 위가 보인다. 거기엔 5개의 화분이 줄지어 놓여 있다. 그중 하나는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